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도로는 무척 한산했는데요. 차가 여유롭게 터널 쪽으로 진입을 했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균형을 잃은 듯 차체가 휘청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승용차가 혼자서 터널벽을 들이받고 말았는데요. 졸음운전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는 눈앞에 나타난 무언가에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 확인을 해보는데 터널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연 무엇을 목격했던 걸까요? 문제는 이런 일을 겪는 게 그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일명 죽음의 터널이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레포르토보 터널.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인 200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길이가 3.2km 정도 구간으로 유럽에서는 5번째로 긴 터널입니다. 총 7개의 차선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 아니 어쩌다가 죽음의 터널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레포르토보 터널은 사고 다발 구역으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낮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거죠. 사실 터널 안의 사고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흔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죽음의 터널이란 별명은 한 괴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다는 이야기. 운전자 A씨는 평소처럼 이 터널을 지나가던 중 차 유리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게 되죠. 터널이라 새는 아닐 텐데. 황급히 터널을 빠져나와서 한쪽에 차를 세우고 창을 살펴보는데 차창에 다름 아닌 사람의 손바닥 자국이 선병이 찍혀 있는 겁니다. 찝찝하죠. 그래서 박박 닦아보는데 웬일인지 도저히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손바닥 자국을 유심히 살펴보던 A씨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국이 차창 바깥쪽이 아닌 안쪽 유리에 찍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공포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이 괴담과 함께 터널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사뭇 일반적인 접촉사고와는 분명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레포르토보 터널엔 보통 하루에 최소 2~3건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심할 때는 무려 50건의 사고가 보고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사고들을 종합해보면 굉장한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늘 비슷한 시간대 그리고 비슷한 지점에서만 유독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해가 지고 나서 어두운 밤, 터널 3.2km 전체 구간 중에 1km를 지났을 그 3차선 지점에서만 사고는 발생합니다. 우선 이 사고를 포착한 CCTV를 함께 보시죠. 자, 바로 여기가 터널 내부인데요. 버스가 휘청거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바로 문제의 1km 구간입니다. 대형 버스 한 대가 3차선에서 아무 이상 없이 잘 달리다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죠. 결국 1차선까지 이동해서 벽을 부딪히고야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버스 내 운전자와 승객은 심각한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터널 내 사고 하나 더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트럭이 3차선에 있던 게 부딪혀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와, 정말 이상하게도 잘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옆차선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인터넷에는 터널에서 있었던 유독 많은 사고 현장 CCTV가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사고 피해자들이 다들 동일한 증언을 내뱉는다는 거죠. 자신이 터널을 지나던 도중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본 것은 어떤 검은 형체였어요. 사람인지 귀신인지 그 존재는 뚜렷이 알 수 없지만 하나같이 그 검은 형체를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핸들을 꺾다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한두 사람만 이런 증언을 했다면 괜히 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의 주장이 동일했다라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심지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만 그 형체를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차선에 있던 운전자들도 그 검은 형체를 목격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그게 검은 실루엣의 여성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이는 형체뿐만 아니라 그쪽 어딘가에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소리까지 들렸다라고 진술합니다. 그게 마치 노랫소리와도 같았는데 분명 차 안 오디오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터널 안에서 울려 퍼지는 뚜렷한 소리였죠.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터널을 나와서 집으로 도착했을 때 많은 이들이 차창 곳곳에 손바닥 자국이 찍혀 있는 걸 경험합니다. 레포르토브 터널의 미스테리는 사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너무도 유명합니다. 심지어 한국 TV 프로그램에서도 이 터널을 다룬 적이 있을 정도죠. 그렇다면 왜 유독 이 터널에서만, 그것도 같은 지점 비슷한 시간대에 사고가 일어나는 걸까요? 이 터널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다양한 가설도 등장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사망한 죄수들의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터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1881년에 지어진 레포르토보 감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규모 또한 엄청나지만 무엇보다도 스파이나 암살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굉장히 악랄하고 가혹한 고문이 이어졌다고 해요. 실제로 여기에 수감되었던 소설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치는 자신의 끔찍했던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 기억을 기반으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남기기도 했을 정도예요. 또 다른 이 감옥에서 사망한 재수자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바로 라울 발렌바리라른입니다. 그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외교관의 지위로 그 많은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해낸 것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1945년 미국의 스파이로 오해를 받아 체포되었고 그 후 이 레포르토브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중 결국 고문을 견디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많은 죄수들이 열악한 시설과 고문의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시신을 분해해서 하수구에 버렸다라는 소문이 있기도 했고요. 이후에 인근 주민들은 이 억울하게 사망한 재소자들의 영혼이 터널에 나타나서 복수를 하는 거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터널과 관련된 원혼 이야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 외에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은 없었을까요? 레포르토브 터널에서 사고가 난 주요 원인을 과학적으로 푼 게 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터널 내부 불빛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천장에 달려있는 전등인데, 그러니까 제보자들에 의하면 터널 내부의 조명이 다른 곳과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긴 터널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조명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이 터널의 불빛에 노출이 되면서 창란을 일으켜서 이게 사고까지 유발한다는 주장이었죠. 게다가 운전자가 속도를 빠르게 내면 낼수록 불빛들이 더 빠르게 가니까 금방 어지러워지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져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지점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그런데요, 왜 유독 3차선에서만 그랬냐는 거죠. 결국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사람들의 의혹을 쉽사리 풀지 못했고 러시아 사람들은 이후에 아예 이 터널 통행 자체를 꺼리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 소속돼 있던 터널 관리자가 사고의 원인을 깊게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터널 사고는 도로 위의 결빙 현상 때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주변 지형을 좀 살펴보면요, 야우자 강을 통과하도록 터널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강이 터널 위에 가로질러 있고 강 아래로 차들이 지나갈 수 있게 지하 터널 구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차츰 터널에 구멍이 생겼고 그 사이로 물이 흘러 들어오면서 물이 도로로 새어나와서 결빙을 일으켰다 라는 건데, 러시아가 워낙 겨울에는 영하 38도까지 떨어질 만큼 추운 곳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나도 도로가 물에 스며들면서 얇은 빙판으로 덮여버리는 블랙 아이스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자동차들이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냐라는 주장입니다. 여태 나온 가설들과 비교하면 제일 그럴듯해 보였죠. 그렇게 발표된 직후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다 천장의 틈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나자마자 실제로 터널의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의 빈도가 과거보다 줄었을 뿐이지 교통사고는 지금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차가 그렇게 자주 미끄러지는 이유는 밝혀진 듯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터널 안에서 봤다는 그 검은 형체, 그리고 섬뜩한 소리는 다 환영이었을까요? 도로가 얼어 있었다면 다른 차선들 모두 영향을 받았을 텐데 왜 유독 3차선에서만 사고가 났을까요? 게다가 좀 더 생각해보면 비슷한 시간에만 사고가 났다는 것도 여전히 결빙으로는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밤에 온도가 더 떨어져서 그럴 수 있지만 러시아의 겨울 날씨요? 낮에도 굉장히 춥고 심지어 이 터널은 낮에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터널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알아챈 그 의문의 손자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는 아닐까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스테리 터널 레포르토보의 이야기였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